요즘 뉴스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 정말 자주 나오죠. 세금 낭비, 혈세 논란, 공기업 적자 이야기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건 정치 이야기지. 나랑은 좀 먼 얘기 아닌가? 사실 저도 그 생각이 왜 나오는지 이해됩니다. 뉴스는 복잡하고 생활은 바쁘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은 전기요금, 관리비, 장보기 비용이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크게 한번 오르는 게 아니라 왜 계속 빠듯하지? 싶은 식으로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 연결을 잘 못 느낀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은 고지서로만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 재산세처럼 눈에 딱 보이는 돈 말이죠.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 오르면 가게 운영비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식당 가격이 오르고 배달비도 오르고 결국 장보기 가격까지 영향을 받게 되죠.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립니다. 세금이나 재정 문제는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생활비 구조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최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행정비용 550억 논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원금을 나눠주는 건 좋은데 지역화폐 발행비, 시스템 운영비, 콜센터 비용까지 엄청난 부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였죠. B씨도 처음에는 지원금 준다는데 좋은 일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뉴스 제목만 보고 이번엔 좀 숨통 트이겠네 하고 넘겼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지원금 자체 말고도 중간 운영비가 꽤 많이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말 국민한테 직접 가는 돈은 얼마나 되는 걸까?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행정비용 좀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어느 정도 비용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지원금 액수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들어가는 돈이 많아질수록 결국 유지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구조는 나중에 공공요금이나 생활비 부담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지원이냐 반대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느냐에 더 가까운 겁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나는 고소득자도 아니고 세금 많이 안 내. 사실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에는 소득세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게 따로 있죠. 건강보험료, 관리비, 식료품 가격, 교통비 같은 것들입니다. 특히 고정수입이 비슷한 상태에서는 작은 인상도 체감이 크게 됩니다. 한 달에 2만 원, 3만 원씩만 늘어나도 몇 달 지나면 부담이 달라지거든요.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립니다. 세금은 돈 많이 버는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은 간접 비용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물류비가 오르면 마트 가격이 올라갑니다. 공공요금이 오르면 상가관리비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다시 음식값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재정 문제라고 나오는데 생활에서는 물가 부담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건 생활로 보면 더 쉽게 보입니다. 최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뉴스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국민 70%에게 최대 25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는 이야기였죠. A씨는 그 뉴스를 보고 국민 70%면 나도 받겠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조금 느슨하게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건강보험료 기준, 재산 기준, 금융소득 기준이 꽤 복잡했습니다. 그제야 대상 여부가 애매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지원금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기름값이나 생필품 부담이 큰 시기에는 체감이 되기도 하죠. 다만 많은 분들이 지원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고정지출 관리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기서 차이가 커집니다. 일회성 지원은 끝나는데 생활비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 받느냐보다 매달 얼마가 계속 나가느냐를 같이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헷갈리는 게 뭘까요? 바로 지원금 받으면 생활이 좀 나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뉴스 보면 기대가 됩니다. 특히 물가 부담 클 때는 이번엔 좀 숨통 트일까? 싶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몇 달 뒤 다시 비슷한 부담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지원금이 아니라 생활 구조 자체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 조금 오르고 식료품 가격이 조금 오르고 배달비가 조금 오릅니다. 하나하나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동시에 겹치면 체감이 달라집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수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반복되는 지출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층에서는 생활비가 새는 느낌을 더 자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립니다. 큰 손해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반복되는 지출이 더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 한 번 잃는 건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관리비 2만 원, 식비 3만 원, 교통비 1만 원이 조금씩 오르는 건 생각보다 무감각하게 지나갑니다. 문제는 그게 계속 누적된다는 거죠. 여기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지원금은 잠깐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구조 자체를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생활비는 계속 남아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겁먹고 소비를 다 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새는 비용이 뭔가 이걸 확인해 보는 겁니다. 생각보다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논란도 있었죠. 속초 대관람차 랜드마크 사업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컸습니다. 관광객 늘어나고 지역 경제 좋아질 거라는 기대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돈이면 다른 데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 라는 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뉴스 볼 때 사람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취지면 괜찮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좋은 의도로 시작되는 사업은 많습니다. 문제는 계속 유지 가능한 구조인가 하는 부분이죠. 예산이라는 건 한 곳에 쓰이면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커지면 대복지, 교통, 생활 인프라 예산과 우선순위가 겹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건 찬반 문제라기보다 균형의 문제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CC도 처음에는 관광시설 생기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큰 관심 없이 넘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차라리 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이 더 급한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산이라는 건 결국 선택의 문제구나. 이걸 느끼게 된 거죠. 김포 공공동물병원 논란도 비슷했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사업인데 이용률 대비 운영비 이야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DC도 처음에는 공공병원이면 좋은 일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루 평균 진료 건수와 운영 예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제야 좋은 취지와 효율은 다른 문제일 수도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비판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좋은 사업이라도 계속 유지 가능한 구조인지, 다른 더 급한 생활 문제와 비교했을 때 어떤지, 함께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여기서 많이 갈립니다. 뉴스 제목만 보면, 찬반으로만 보이는데, 생활로 보면 전혀 다른 질문이 생기거든요. 결국 내 생활엔 어떤 영향이 오는가? 이 질문 말입니다. 정치 뉴스 피하고 싶은 분들도 많습니다. 복잡하고, 싸우는 이야기 같고,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뉴스를 안 본다고 해서 영양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몇 달 뒤 건강보험료, 공공요금, 복지기준 같은 걸로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립니다. 뉴스를 정치 이야기로만 보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 방향을 먼저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강화 뉴스가 나오면 그 뒤에는 지원 절차가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 이야기도 따라옵니다. 즉, 새는 돈 막자가 동시에 심사 강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뉴스를 다 챙겨봐야 하나요? 꼭 그럴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준은 도움이 됩니다. 이 뉴스가 몇 달 뒤 내 생활 어디로 연결될까? 이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 교통, 건보료, 복지기준처럼 생활과 가까운 영역으로 연결되는지 보는 거죠. 생각보다 이 기준 하나만 있어도 뉴스가 훨씬 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아끼고 계십니다. 외식 줄이고, 전기 아끼고, 필요 없는 소비 줄이고요. 그런데 정작 더 크게 새는 건 생활구조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층은 고정 수입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반복되는 비용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큰 위기보다 작은 변화의 누적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조금 오르고 관리비가 조금 오르고 식료품 가격이 조금 오릅니다. 하나씩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게 1년, 2년 누적되면 생각보다 체감 차이가 커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활 수준은 그대로인데 왜 더 빠듯하지?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건 소비 습관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활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지금 중요한 건 겁먹고 자산을 급하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복적으로 새는 비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뉴스도 정치 싸움처럼만 보기보다 내 생활 어느 부분으로 연결될까? 이 기준으로 보면 훨씬 단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포인트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활로 연결해서 보는 순간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앞으로 특히 어떤 부분을 더 주의해서 보면 좋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건 고정 지출입니다. 특히 전기, 교통, 건강보험, 관리비처럼 매달 반복되는 비용이죠. 이런 부분은 한 번 오르면 다시 내려오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체감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지원금보다 고정지출 흐름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데?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당장은 크게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비 변화는 갑자기 한 번에 오는 경우보다 천천히 누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뒤늦게 느끼는 경우도 많죠. 왜 이렇게 계속 빠듯해졌지? 하고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립니다. 생활비 문제를 단순히 개인 소비 문제로만 보는 겁니다. 물론 소비 습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공요금, 정책 변화, 물가 흐름 같은 밖에서 들어오는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얼마나 아끼고 있나만이 아니라 어떤 비용 구조 안에 살고 있나 또 함께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니어분들이 이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열심히 아끼는데도 계속 불안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막연하게 겁먹기보다 흐름을 보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금 뉴스가 나오면 얼마 주나 만 보지 말고 누가 대상인가, 얼마나 오래 유지되나 또 같이 보는 식이죠. 뉴스가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결국 내 생활 어디로 연결될까? 이 질문입니다. 생각보다 이 질문 하나만 있어도 뉴스를 보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처럼 보였던 게 갑자기 생활 이야기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뉴스가 조금 덜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마지막까지 놓치는 건 큰 사건보다 작은 반복일 수 있습니다. 조금씩 오르는 생활비, 조금씩 강화되는 기준, 조금씩 늘어나는 부담 말입니다. 이건 한 번에 크게 보이지 않아서 더 늦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 점검입니다. 내 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빠져나가는 건 뭘까? 이 질문을 한 번쯤 해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는 건 이걸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단순히 물가를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바뀌고 있는 생활 구조를 늦게 알아차리고 있는 걸까요? 생각보다 많은 변화는 뉴스에서 먼저 신호가 나옵니다. 다만 그걸 정치 이야기로만 보면 지나가고 생활 이야기로 보면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뉴스 보실 때는 딱 이것만 기억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 내 생활 어디로 연결되는 이야기일까?